그래서 색다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도 700선을 터치하는 등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시장 상승에 증권주들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여기에 1분기 실적까지 괜찮을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이어지면서 더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색다른 리포트 증권주에 대한 증권사들 의견 함께 살펴보시죠. 네, 5개 증권사 모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증권의 의견부터 보시죠. 이 증권주 1분기 순이익 거래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전분기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저금리 기조 속에 신용융자 잔고 등 이 증시 대기 자금이 유지되고 있고 홍콩 증시를 비롯한 시장이 회복해 나가면서 ELS 운용 수익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면 더 수익이 개선될 거다라는 평가인데 현재 증권주 평균 PBR이 0.7배 수준으로 낮은 만큼 추가 하락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형 증권사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예상한 가운데 한국금융지주가 업종 내 최고 수준의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해 최선호주로 꼽혔고 이 대우증권을 인수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초대형 증권사로 도약이 기대된다면서 종목 간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전망된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증권주가 지난해 4분기 바닥을 찍고 회복하면서 1분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증시의 불확실성이 개선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최선호주로 이 견조한 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와 2월부터 시행한 비대면 계좌 개설로 이 브로커리지 부문의 이익이 개선되는 키움증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 의견입니다. 1분기 부진했던 이 4분기 대비 기저효과가 존재하는 만큼 분기 대비로는 개선된 실적, 또 전년 대비로 감소한 실적을 예상했습니다. 실적은 증권사들 모두 긍정적으로 봤고 2분기는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고 3분기가 돼야 증시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증권주의 동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인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증시 상승이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하고 특화된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이 대형 증권사보다는 ELS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 메리츠종금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을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의견입니다. 1분기 실적이 우려보다는 역시 양호한 실적을 전망하고 있지만 이 수익을 잘 방어한 증권사별로 이익 차별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가장 크고 수익성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은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을 관심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츠종금증권의 의견입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미래에셋대우와는 다르게 증권사별로 실적 차별화가 크지 않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가운데 증권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대형 증권사들의 필연적인 투자은행, IB 업무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로 인한 수익 증대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 NH투자증권을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네, 모두 다 1분기 순이익은 그래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단 메리츠종금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에는 긍정적인 시각, 특히나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을 관심주로 꼽는 증권사들이 많았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김영철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엊그제였죠. 기준금리 동결이 되면서 지금 증권업에 대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주는 사실 가장 큰 경기 민감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출주도 좋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수가 좋을 때 증권주 관심 받는 건 당연한데요. 하지만 지수만큼 증권주의 흐름들은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증권주의 뭐 재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증권주 쪽에서 뭐 키움증권이나 NH투자증권을 우선 최선호주를 꼽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저는 키움증권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키움증권 말씀드렸다시피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다우 그룹에서의 시너지 효과에 기대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키움증권 쪽으로 보시되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터도 함께 보시는 측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 가운데서도 이 다우 기술을 통해서 또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키움증권이 그래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셨고요. 이강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안타증권도 증권주잖아요. 그렇죠. 유안타증권 뭐 제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른바 이제 인공지능 트레이더 시스템 이거 뭐 네.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뭐 많이들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제 증권주 시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2000선 올라오면 뭐 단골 메뉴로 이제 증권주 좋다.
뭐 이런 얘기 들리죠. 근데 최근에 이른바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 그러니까 얼굴 안 보고 스마트폰 통해서 이제 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쪽에 수혜를 주냐, 키움증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보증권 상당히 좋죠.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이제 그 구주정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PBR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항상. 뭐 PBR 낮은 증권사로 이제 NH투자증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거래대금이 지금 2,000포인트 이상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증권주는 항상 박수 칠 때 약간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크나 뭐 사이드카 발동할 때 증권주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솔직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부장님,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뭐 해외 시장이 떴죠. 뭐 유가 떴고, 뭐 유가 또 뭐 빠질 때도 있었고, 그런데 2,000포인트 이상에서 상당히 좀 매매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뭐 짧은 순환매, 사실 뭐 말은 쉽지만 그 대응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일단 뭐 한 걸음 좀 물러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출발해서 시가 밑으로 음선이 나올 때는 일단 한번 좀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호전주, 뭐 밀렸을 때 그 종목 잡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LG생명과학 실적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뭐 공략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좀 밀려주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한번 보게 되면 2분기 시각도 좋다. 뭐 이런 논리로 대응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재료 보유주, 구주정, 뭐 지금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룹에서 구조정을 좀 이어진 종목군들 역시 밀려주는 시각 한 2,000포인트 아래 정도에서 오게 되면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화장품, 뭐 OLED, 뭐 구조정 수혜주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은 뭐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뭐 하나, ICD, 고영 뭐 이런 종목을 좀 조정시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OLED 장비주라든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반사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김현철 대표님 보시기에 최근에서 주도주는 딱히 업종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장 어떤 업종이나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최근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도 그랬고 지수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참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주도주의 부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좀 더 보수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도주의 부재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추가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흐름들이 중소형주로 이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항상 시장은 대형주 움직이고 중소형주 그리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패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더 소형주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수급 쪽을 보신다 그러면 기관 매수 집중 종목에 좀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주로 이동했을 때에 우리가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OLED 쪽에서 지속적인 접근을 하시되, 지금은 단기적인 접근을 한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 이런 매매를 하기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오늘 매수를 해서 다음날 올라갈지 떨어질지 상당히 불확실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좋은 재료를 가지고 몰고 가는 전략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의 부재이기 때문에 작은 재료 역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측면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한번 보면은 이제 5월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뭐 손오공이나 오로라 항상 5월달 되면 좋은 모습들 보여줬던 만큼 이제는 학습 효과를 통해서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OLED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어린이날 재료가 있는 손오공과 오로라를 또 관심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류안타증권 선력지점의 이강일 부장, CS인베스트 김영철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